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 대규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328만인가요? 그랬었죠. 이번 달 660만인 두 배가 또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이 2주 동안에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했거든요. 급격하게 지금 실업이 양산되고 있는 것 같고 실업률은 현재 이제 4.4%까지 튀었는데 이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제 초입 단계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 실업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나마 실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크게 뉴스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위기로 몰아들게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차이는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휴업을 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급여를 보존해주면서, 그러니까 해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 유료 휴직 상태를 지속하지만 미국은 그냥 강제로 해고하는 걸 놔두기 때문에 미국은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사실. SBS, CNBC에서 이제 향후 플로우를 가장 정확히 잘 써놨는데요. 잘 보시면 이제 1000만 명 실직이 2주 만에 있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올랐고 정리해고가 이제 22만 건 3월에 발생했는데 이건 이제 3월 중순까지만 한 거고 사실 3월 하반기에 있는 거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4월 달에 이제 또 급격하게 정리해고들을 막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이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개인들의 실업이 대출 이자라든가 아니면 그 임차료, 그러니까 그 렌트비를 못 내고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게 금융시장에 여파를 미치게 될 거고, 기타 기업들이 그 지금 파산하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건데, 이건 또 실업을 더 양산하게 될 거고, 또 위에 올라간 그 위에 있는 그 대출이자나 집세를 밀리는 현상을 반복하는, 이렇게 서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모건 스탠리가 가장 어두운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장 어두운 날이 지나고 나서야 주식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마무리를 지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의 최악을 지금 보지 않은 상태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뉴욕 증시가 실업순환매에도 유가 폭등으로 안도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가 뭔가 협상을 한 건 아니고, 그 트럼프가 러시아 왕세자하고 통화를 해서 뭐 상황을 보니까 감산할 것 같다라고 예상한다는 건데, 트럼프는 자기한테 유리한 허언을 하는데 아주 그 이골이 난 사람이라 이것이 이제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지켜봐야 되고요. 유가는 28달러까지 급등했는데, 문제는 그 쉐일 산업이 그 생산에 대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뭐 40달러, 그러니까 30달러 후반대에서부터 뭐 40달러 후반대까지 기업마다 편차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40달러 정도는 안착을 해줘야 미국의 셰일 산업의 문제가 사그라들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단 뭔가 그 셰일 산업에 칼을 대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뭔가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올라와야 30달러 초반대에서 멈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러시아가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셰일 기업이 처음으로 이제 파산을 했고요. 오시덴탈 프로트롤리엄 회사는 이제 지난번에 그 신인도 강등 사태를 겪었던 것을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 기업이 아닌 이제 다른 기업이 일단 먼저 파산으로 갔고, 이게 이제 연쇄 파산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셰일 기업 파산이. 이런 그 셰일 기업 파산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앞에서 뉴스 보도에 보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 파산들이 쏟아지게 될 거고요. 실업이 개인 파산을 연계하게 되고, 또 이제 대규모 그 기업의 그 파산이 역시 실업으로 연계될 거고, 그것도 개인 파산으로 연계될 거기 때문에 그 개인 파산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어떤 모기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격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금융시장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 관련해서 뉴스 보도 중에 아주 웃긴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봤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미국의 코로나를 치료하면 우리나라처럼 국가보험을 통한 무료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병원비가 너무 세가지고, 뭐 여기 보면 뭐 7천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9천만 원, 어떤 사람 보도는 뭐 한 4천만 원 막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 개인들이 파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이 병원이 파산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이 미어 터질 것 같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주수 입원이 코로나 치료나 이런 게 아니고 수술과 입원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술과 입원을 미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파산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일어날 게 신용등급 강등이에요. 우리나라 뭐 현대차 어쩌고저쩌고 이제 여기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차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다른 쪽에서 봤었나 보네요. 아무튼 글로벌의 그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은 계속 강등하고 있고 이 신용등급이 계속 강등되는 것이 기업들한테 잇따라 그냥 타락청사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기등급성 채권으로 가고 파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경제 보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건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90% 이상이 못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머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소모업체들이 신용등급 강등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가 투기등급성 채권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 동영상에서 트리플 B로 발행된 채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인데 그것도 이제 투기등급성 채권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현재 이제 시작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채권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면서 하는 상황이 지금까지는 터지진 않았는데 극단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이제 매경신문 보던데 2차 팬데믹이 온다. 그래서 코로나발 도미노 기업의 파산을 막아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경제 석학들이 얘기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의 경제가 조기 V자 반등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대규모로 돈만 풀어서 경제 정책을 했던 버냉키 전 의장이 말하는 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실제로는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면 제이슨 퍼만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 장기화 시나리오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 수축이 장기화된다는 뜻은 장기간 주식시장이 추세를 전환해서 위로 머리를 못 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주식시장에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안 되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실업률 상승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만 그걸 내리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당시 4.4에서 10%까지 오르는데 2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걸 다 내리는데 7년이 소요됐거든요. 지금은 크게는 30%, 40%대를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미국 시장.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0%대 중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 하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에 대응할 방식은 뭐냐? 지금은 모두 안전자산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그 안전자산을 확보한 것을 나중에 정말 공포스러운 때가 왔을 때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밀어넣을 수 있는 심리적인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삼성전자 4만원대 중반은 결코 싼 주식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향후에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거 다른 주식들 역시 다 그런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급하게 너무나 주식을 사 모으는데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식 일정 수준 반등한 시점에 지금 사실 어느 시점에 하락할지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단기간에 확 쓸려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표들은 다 악화된 걸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향후 뭐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추세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쓰나미처럼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채권 시장의 위험성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오면 그때도 역시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포지션이 너무 적은 분들은 반등한 시기에 현금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